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확대 발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국, 중국도 몰빵 중인 원전 2차 랠리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오늘 탑3 종목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4,100명이고요. 저희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10,000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했고 그 10,000명 이벤트 이번 주 안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공개합니다. 제가 10,000명 이벤트로 구독자분들한테 뭐를 드릴 거냐면은 바로 이 제약바이오 100% 급등장문법 자료집이랑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립니다. 2022년 3월 대선 이후 시장 흐름 전망에 대해서 자료집 2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2개를 어디서 다운받냐,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영상 끝에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구독자 10,000명 이벤트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크가는 거 영상들 많이 보시고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원전 확대 발표에 따라서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대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선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 원전 이슈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이죠. 경선이 끝나고 나야 아마 지금까지 인맥주가 갔다면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정책주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경선에서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책 중 하나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탈원전을 얘기한다면 여기서 원전 정책을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 아마 정책으로서 원전 2차 랠리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과연 어떤 이슈로 어떤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지 하나하나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입니다. 경선 후보 중 한 명이죠. 홍준표가 수시 없애고 연 2회 수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랑 관계가 없죠. 바로 원전 확대 발표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30일 수능 중심에 대학 입시 추진을 하고 노조 조직률 2배 이상 확대, 4대 관문공항 착공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개 등의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수능 등등등을 진행하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이거죠. 홍 의원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전면 폐기하고 원전과 수소로 탄소제를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호기, 4호기 원래 계획된 원전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신규 원전을 족속기 착공해서 원전 비중을 29%에서 최대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액화천연가스 LNG를 도입해서 동해안 원전 전력과 결합해 수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경선이 끝나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원전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원전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 지금 야당의 지금 방향성은 대부분이 원전 재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민주당 출신인 누구 바로 박연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 최근에 한미 동맹 새 업그레이드 필요 그래서 원전 기술 반도체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아시겠지만 여당에 좀 가까웠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원전에 대해서 재개를 하고 원전을 좀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문재인 정부 이후에 한미 경제동맹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박정 장관은 한미 관계가 군사동맹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면 이제 여기에 한미 경제동맹의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박정 장관은 지난 5월 발표된 한미 공동 성명에서
사실상 원전에 관련된 SMR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좀 더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SMR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다. 미국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 뒤에 SMR은 문재인 정부 이후 새 정부가 펼쳐나갈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원전이 그냥 중요해가 아니라 우리가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SMR 바로 이 소형 원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원전으로 우린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원전 얘기가 지속적으로 대선 이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리고, 특히 최근에 한수원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죠. 지금 이 폴란드 원전에 물밑 작업 중이다. 한수원 예의주시 중인데 지금 폴란드가 뭐 규모 거의 뭐 60조짜리 원전을 누가 수주를 하냐 얘기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 원전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가 폴란드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원전 수주전에 출사표를 던전 한국 수력 원자력도 지금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수십억 원, 뭐 수십조에 달하는 우리 수주를 따오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폴란드 거 따올까 말까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크론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프랑스 엘리제 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보와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결 폴란드겠죠. 뭐 바로 원전입니다. 프랑스 EDF가 이제 대한민국의 한국 수력 원자력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프랑스 EDF가. 그래서 폴란드 신규 원전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EDF는 최근 폴란드의 원전 4기 한 기에 거의 뭐 6조 7조라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6기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고, 약 규모는 67조 원 정도고 절반을 그러니까 30조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원전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트위터를 통해 파리에 초대해준 마크롱 대통령이 너무 감사하다. 어쨌든 뭐 우호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폴란드를 만나서 사실상 뭐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한 적이 있고요. 원자력 협력 협정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주가 어디로 갈지, 한수원으로 갈지, 프랑스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결국 폴란드는 결론적으로 연내 원전 위치를 결정하고 내년 기술자금 조달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면서 2033년 1호기 가동이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에 6조만 이러니까 5기만 설치해도 30조고 이게 10기만 설치해도 60조, 뭐 90조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대감이 좀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원전이. 그래서 지금 폴란드 수주전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콥26을 앞두고 이 신규 원전 건설에 약 17억 파운드, 약 2조가 넘는 돈을 투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똑같아요. 원전은 탄소 중립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만 빼고 다 원전이 탄소 중립, 우리 그린플레이션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원전을 늘리기로 한 영국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약 17억 파운드,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국민 세금인 17억 파운드에 어느 원전에 투자할지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13개의 원전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16%를 담당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2025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원전이 매우 중요하다. 왜? 풍력 발전량이 저조한 데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 이거는 원전과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추가적인 건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포크 지역에 CGL C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고, CGL A 원전은 영구 정지된 상태고 1995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CGL B 원전은 현재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이 원래는 폐기 상태였으나 다시 재가동 얘기 그리고 추가 건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영국 정부는 더 사실상 원전이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고 탄소 중립의 핵심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원전은 지속적으로 저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한 거를 이제 와서는 너무 좋다 좋다 얘기하는 상태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변동성이 큰 글로벌 가스 가격이 취약한 점을 줄여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자금 지원이 넷제로 순 배출량 제로의 핵심 축인 주요 원전 건설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원전을 더 건설하고 친환경으로 가는데 원전은 꼭 있어야 된다. 또 천연가스 영향도 안 받으려면 원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최근에 SMR의 중요성, SMR의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저기서 관련 자료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SMR 소형 원전입니다. 소형 원전이 2030년 상용화로 세계 발전 시장을 주도한다. 그래서 규모가 600조니 500조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쟁력 제고 생태계 보호 시급. 전 세계 최초면서 왜 SMR을 지금 제대로 활용 못하냐 이런 말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건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의 차이,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대형 사고 발생 이력이 있지만 이것도 거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있지 않고요. 소형 모듈 원전은 정말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운영 탄력성 같은 경우 대용량 출력이 고정됨.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엄청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소형 모듈 원전은 3분의 1 정도로 어디서든 간에 전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건설 위험도 당연히 현장 작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6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위험이 높겠죠. 하지만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은 좀 덜 위험하고 부지 면적 정말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고 응용 분야 여기저기 다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이 이만한 기술력이 없다라는 거고 이르면 8년 뒤에 그러니까 2030년 안에 이거는 상용화가 된다. 전기 많이 쓰는 곳이면은 바닥에 다 SMR이 깔려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의 소형 모듈 원전 기술 개발 및 사업화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은 자국 내 SMR을 대량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이고 사우디, 체코, 폴란드, 요르단, 남아공 등도 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는 원유가 많고 에너지가 많은 국가들도 나는 SMR을 설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도 설치하면은 전 세계가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거고 SMR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좀 커질 것이다. 650개, 850개 SMR이 건설되며 연간 150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이룰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150조 원이면은 여기에 10%만 해도 15조 원인데 여기에 전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어디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150조의 지금 시장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력 산업의 성장 기회가 SMR로 옮겨가고 있고 SMR 주요 기자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SMR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 SMR에 대한 지금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원자력 영업 2팀 김세훈 차장은 다양한 SMR을 단기간에 양산하기 위해서는 혁신 제작 공법이 필요하다. 사실상 지금 SMR이 뭐 빠르게는 안 되겠지만 이게 좀 단축되고 좀 빠르게 운영된다면은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해외 각국에서 제작 기간을 기존보다 50%에서 90% 단축할 수 있는 용접 반복과 3D 프린팅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2030년쯤 되면은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사실상 바다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안전하다, 빨리다. 그 다음에 돈이 많이 안 든다. 그러면서 사실상 에너지를 좀 더 다른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발전소보다 에너지가 빨리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러 번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18개, 러시아 17개, 중국 8개, 일본 7개, 캐나다 4개, 영국 2개 등등 SMR 노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 세계 1등이 대한민국이다. 그 SMR 150조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요. 원전은 친환경이 아닌 게 뭐 내뿜는 거는 사실상 뭐 수증기를 내뿜으니까 친환경이 맞는데 사실상 폐연료봉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말 이 우라늄봉을 다 태우고 다 태워버리고 남은 연료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상 폐기물 아닙니까? 왜 폐기물이냐? 대한민국에 미국에서 얘기했습니다. 너네는 그거 재활용하지 마라. 왜? 재활용하면은 그거
핵무기 만들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핵무기 안 만들 거 알지만 조금 걱정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재활용하지 마. 너네들은 그거를 재활용품으로 쓸 게 아니라 폐기물로 만들게 해서 이게 폐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친환경이 아니죠. 아니 그러면 이걸 우리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핵 연료 재활용 기술을 미국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재활용하세요 이제. 그럼 이제 폐기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핵 폐기물 숨통이 트이나라는 건데 원자력 발전 후 남은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했습니다. 원래는 안 됐어요. 이번에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 시행한 파이로 프로세싱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과 4세대 원전인 소듐 냉각 고속로, 그러니까 SMR의 하나예요. SFR이 SMR 기술 중 하나가 소듐 냉각 고속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10년간 미국 뭐 아이다호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 등등등 연구를 해가지고 SFR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괜찮다가 된 겁니다. 1956년 미국에서 원자력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죠. 근데 핵무기 제조에 유용될 수 있는 핵연료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활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재처리란 사용 후 핵연료를 사용 가능한 물질과 기타 물질로 분리하는 물리화학적 공정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실상 핵연료봉으로 쓰는 이제 물질을 뺄 수 있지만 핵무기로 만드는 물질도 따로 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핵무기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도 됩니다가 된 거죠. 현재 원전 24기가 진행 중인데 40년간 사용 후 핵연료가 쌓였다라는 거예요. 저장량이 지난 6월 기준 17,578톤. 어마무시한 지금 핵연료가 지금 모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임시 저장, 중간 저장, 재처리, 재활용, 처분의 단계를 거치는데 뭐 임시 저장, 중간 저장까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처리, 재활용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가 보면은 사용 후 핵 연료를 재활용 자원으로 보지 않고 폐기물로 간주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친환경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재활용 못 하니까. 근데 여기서 미국 원정 당국이 재활용 기술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핵 폐기물 이제는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친환경이 이제 2021년부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사용 후 핵 연료에는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우라늄이 있고 그다음에 넵투늄, 플루토늄, 아메니슘, 키륨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을 통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으나 여기서 우라늄만 빼고 나머지는 아예 쓸 수 없게끔 핵무기로도 못 바꾸게끔 만드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아까 얘기한 대로 SFR입니다. SFR을 통해서 어떻게 소듐 냉각 고속로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 되게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딱히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재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폐기물이 아니라 우리는 친환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전력난이 심한 데가 어디냐? 중국이죠. 그럼 중국은요? 중국이라도 해야 우리가 좀 신뢰가는 거 아닙니까? 중국도 탄소 감축 위해서 원전 건설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28일에 발표를 했고요. 중국 정부가 다음 달 초 영국에서 열리는 COP26을 앞두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안정적 건설을 유지하고 원전 표준화, 국산화를 가속화하고 원전 장비 제조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2025년까지 매년 6기, 8기 규모로 따지면은 거의 뭐 30조에서 40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이 될 거다. 매년 40조씩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원전 관련주가 열심히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2030년 전탄소 배출 정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 방안이 있고요. 그중 하나가 원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 확보라는 전제 아래 원전을 질서 있게 발전시킬 거고 초고온 가스로 모듈화, 소형로, SMR이죠. 해상 부용식 원자로 등 기술을 적극적 추진하겠다. 원래 그냥 원자로는 바닷물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닷물 그냥 띄어버리겠다라는 거죠. 바다에 띄어서 바닷물 열심히 써보자. 근데 소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원전을 중국은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원전 얘기는 대한민국에서도 나오지만 전 세계가 더 뜨거운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봐야 되고 아마 2차 랠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너무 급등한 거 말고 조금 덜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겠고요. 보성 파워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에너토크라는 원전 관련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신기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이라는 기업이 있고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개만 볼게요. 에너토크가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난 다음에 저는 2차 파동이나 2차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급등세가 다른 종목에 비해 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나 반등 한 번 더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개수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이나 반등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강하게 못 나왔어요. 앞전에 나왔던 급등에 비하면 솔직히 좀 약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정리해드렸던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걸 따라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원전 이슈가 경선이 끝나고 나서 정책적인 이슈로 바뀔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 제외하고 저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1만 명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고 싶어요. 저희 2개 드린다고 했습니다. 연말 100% 급등 잡는 제약바이오 100% 급등 잡는 매매법 자료랑 그 다음에 2022년 대선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한 자료법 2개거든요. 이 자료집 2개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나는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뭐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일매일 누가 무료로 줬으면 좋겠고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뉴스나 시황을 누가 무료로 정리해줬으면 좋겠고 매매법, 기법, 테마주 무료로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독자 이벤트부터 이거 다 나는 이거 다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100% 무료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에 아이폰을 써요. 그러면 앱스토어에 참여 가능하고요. 나는 갤럭시를 써요.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스토어라고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각 스마트폰 안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검색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터치 하시고요.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 설치 무료로 꼭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플에 무료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리얼 추천주가 당일 무료로 급등할 종목 알려드립니다. 급비 분석은 시황이고요. 급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 다음에 이제 매매법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처음 화면에서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구독자 1만 명 이벤트하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참여하시면 돼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면은 감사합니다. 1만 명 너무 감사하고요. 자료집을 제가 드릴 텐데 뭐 연말 제약바이오 100% 급등 잡는 법 하나랑 두 번째 대선 이후 증시 전망 이거 2개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봤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구독이 꼭 돼 있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별점 5개를 남기신 분들입니다. 딱 2개예요. 이거 다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별점 5개 남기신 분들만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니까 자료집은 이벤트 기간 끝난 이후에 한 번에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집 받으실 분들은 구독하시고 옆을 들어와서서
네, 이거 2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만 제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로 자료집 2개 드리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자, 매일 이렇게 추천주를 올려드립니다. 당일 급등 예상 종목, 상승할 종목을 전날 미리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10월에 그럼 승률이 얼마였냐? 승률 보시면은 81%였습니다. 뭐 최근에 급등 15%, 23%, 52%, 29%, 44%, 29% 등등 10월에도 좀 승률 높은 수익들 많이 들었으니까 11월도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꼭 들어와서 무료니까요.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옆에 급비 분석에서는 제가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국내 이슈 다 올려드리니까 이것만 확인하셔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급비 자료에서는 제가 테마주, 그다음에 이슈, 뭐 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다 무료로 올려드리거든요.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옆에 2페이지로 가도 있고요, 3페이지로 가도 있고, 뭐 기술적 분석 다 있으니까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입니다. 구독자 10,000명 이벤트 꼭꼭꼭 무료니까 참여하시고요. 이 어플에 있는 종목 추천주 뭐 시황, 자료집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 리얼 주식 10,000명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20,000명 달성을 위해서 다 같이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수익,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종목으로 돌아오기 위해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